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책 안 들고 온 친구도 있겠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책 없어도 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책은요, 이제 학기 시작하면요, 그때 책을 통해서 좀 약간 정리도 살짝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쌤이 주는 프린트물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방학 동안은. 자, 프린트를 보시면요. 방금 샌드위치 먹고 왔더니 배가 이빨이 터지겠다. 빵이 3장이나 이렇게 있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요. 처음에 나온 게 탐구 방법.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오늘 준 프린트물. 다 받았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조용한 반응. 오빠?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괜찮죠? 응, 괜찮은 거 맞죠? 자, 우리는 생명과학 수업이에요, 지금. 맞죠?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있죠, 오빠? 모르겠어요. 5단원까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있죠? 5단원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1단원 끝내고 2단원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얼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진도 마무리하고 2단원 갑시다. 자, 드디어 이번 연도가 지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도 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량이 불려갈 거예요. 체크하고 중간중간마다 연락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빠 잘생긴 오빠 그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살짝 열린 거 아니야? 잘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 오늘 가만히 있을 텐데. 이거 잘생긴 오빠 3명 있잖아. 맨 뒤에 있는 오빠들. 잘생긴 오빠랑 본청 안 해? 어? 저는요? 니 못 나가잖아 그 사이에. 아니는 귀염둥이지. 근데 저번 주에 진호가 없어가지고요. 진호가 없어서 좀 약간 서글펐어요. 마음 한켠에. 근데 저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죠. 성민 씨. 이 친구 이름 대충 얘기해줄게. 은수, 진호, 알고 있어요. 세영이, 강혁이, 준혁이, 잘생긴 오빠, 성민이, 그리고 이쁜 공주 한 명 더 왔다고 했죠? 하나. MBTI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유행인데 ENTP야. 여기 ENTP 소리 질러. 없어? ENTP예요. ENTP랑 잘 맞는 MBTI 누구예요? 2명 있다고 했잖아요. 뭐다? I, N, F, J. 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I, N, F, J가 2명 있죠? 성민아, I, N, F, J 2명 누구예요? 이 친구 그리고 또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왔죠? 실제 2배로 줄 뻔했는데. 잘 생각하고 있네요. 맞아요. 잠깐만. INFJ 맞아? INFJ가 강력이었나? 네. 맞지? 그리고 저 오빠는 뭐였어요? 사랑꾼 유형이라고 했죠? 내가 얘기했잖아. ISFP 맞죠 오빠? 헛소리 한번 할 뻔했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집에 누워있어가지고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이 영상 볼까봐 내가 헛소리 못하겠다. 하고 싶은 말 조금 있었는데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새로운 친구 왔으니까 새로운 친구 유형을 좀 기억하라고. 둘이가 제일 성격적으로 잘 맞대요. 그 남녀가 아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요. 오빠는 뭐였죠? ESFJ. ESFJ?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요. 준이 오늘 기분 되게 좋네. 좋았어. 자, 1단원 보겠습니다. 1단원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처음에? 뭐 있었어요? 잘생긴 오빠? 대답하잖아요. 셀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생명과학을 배우죠.
생명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생명체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누구에 대해서 배웠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요. 또 뭐가 나온다? 오늘 배울 거 화성 토양에 대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탐구하는지. 탐구 과정에 대해서. 오케이? 밑에 거는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위에 거는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던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저번에 2단원 살짝 배우긴 했는데 정확하게 2단원 나간 적은 없고요. 자, 생명체 특성 뭡니까? 두 가지 특성. 개체 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개체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체 유지 특성이 있었고요. 새끼들을 낳아야지 종족이 끊기면 안 되죠. 무슨 특성이 있었다? 종종 유지. 종족을 유지시켜라. 종족 유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잘생긴 오빠. 자, 개체 유지 특징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계산한다. 그 다음에 실력을 보여줘야죠, 오빠. 준혁이 오빠. 자,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오, 자극과 반응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다? 체온 유지,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 항상성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특징 한 개 더. 발생과 생장을 한다. 생명체라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과 생장 용어인데요. 발생의 뜻이 뭐였어요? 그 나는 강영.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 전이죠. 엄마 뱃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죠. 오케이? 자, 그럼 생장이 뭐예요, 오빠? 신생아에서 어디까지? 어린 개체에서 어디까지? 어른. 그렇죠. 성체가 되는 데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죽순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였죠? 석순이었습니다. 석순은 말 그대로 돌이라고요. 오케이? 그 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단순하게 위에 있는 물질 떨어지면서 녹으면서 이렇게 크기만 커지고 있는 게 석순이었어요. 자, 그런데 죽순 같은 경우는 뭘 한다? 생장까지 한다 라고 봤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생장을 합니다. 생명체니까 대나무 죽순. 오케이? 어린 개체니까 얘는 생장하겠죠. 하지만 얘는 생장하는 게 아니고 크기만 커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종족 유지를 위한 특징 은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식하죠? 생식이 뭐예요? 진 오빠. 네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이거 영상 올릴 수 있나요? 진우 지금 빵 터졌어. 뒤에 문이 있습니다. 진우씨. 문 열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생식가 뭐? 유자. 너무 그랬죠? 내가 이상한 드립 쳤죠? 자, 그 다음. 적응과 진화. 그렇죠. 하나도 안 당황스러워하네. 자, 애기 만드는 거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는요. 적응은요. 변해가는 환경에 어떻게? 형질이 변해가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적응이었고요. 이 적응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뭐다? 진화였죠.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의해서 변해서 결국 뭐가 바뀐다? 유전자가 달라졌다. 결국 다른 종이 되었다는 거죠. 또 적응과 진화는요.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었어요? 뭐 추운 지역, 더운 지역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요. 잎이 뾰족뾰족하게 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적응이니 진화이니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어떤 경우가 진화했다? 갑자기 출현했거나 없는 생물이 갑자기 만들어졌거나 갑자기 멸종했거나 멸절했거나 사라졌거나 퍼센트가 몇 퍼센트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진화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만 하는 분위기네요. 좋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게요, 오빠. 자, 요거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게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최초의 생명체가 맞아요? 최초의 생명체. 닭이 먼저 있었어요. 달걀이 먼저 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과연 바이러스가 최초로 있었던 생명체일까 했을 때 틀린 이유가 있었어. 자, 먼저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단백질 껍질에다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핵산.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들은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세포막이라는 소기관으로 둘러싸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 껍질에다가 핵산만 있었네요. 이 핵산은 유전물질이라고 하죠. 유전물질의 종류는 누구였어요? DNA, RNA. RNA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마 바이러스는요. 어디에 살면? 동물에 살면 동물 바이러스, 식물에 기생하면 식물에 얹혀서 살면요. 식물 바이러스, 세균에 살면요. 세균 바이러스. 숙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었어. 그리고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등등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 바이러스는요. 생물이 아니다. 무생물적인 특징도 있고요. 생물이다. 생물적 특징도 있었습니다. 먼저 무생물적인 특징은 뭡니까? 바이러스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세포의 구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뭐다? 무슨 결정체다? 단백질. 그렇죠.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포라고 하면 동물 세포도 있고 식물 세포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얘는 공통적으로 핵이 있고요. 주변에는요. 리보솜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맞죠? 소기관들도 있었고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보솜 이런 친구들 필요했는데 이런 독자적인 물질들이 소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예요. 복습하는 거야. 자, 생물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뭐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핵산이 있으니까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증식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한다. 근데 증식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요. 다른 녀석 거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물질, 내 새끼들을 만드는 거예요. 즉, 숙주 내에서는요, 어떻게 증식이 가능합니다. 새끼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물적인 특징 뭐 더 있습니까? 딱히 없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쌤이 아는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비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도영 친구가 그때 한번 질문을 했는데 문제 풀다가 나온 내용인데 세균 바이러스 또 뭐가 있었지? 생물 중에서 뭐 민들레, 해바라기, 뭐 동물, 진우. 진우 일단 좀 그렇잖아. 미안해요. 뭘 쓸까요? 강아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들 중에서
발생과 생장을 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발생과 생장은 누가예요? 얘는 우선 생물이야. 얘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말하기 애매모하죠? 맞죠? 얘는요? 생물. 생물이지. 얘 죽었다 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세균의 모양을 보면요. 보통 간세포 생물. 그 세균 같은 경우는 원핵 생물이라고 우선 생각하면 돼요. 원핵 생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세포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안에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으로 둘러싸져 있었어요. 이중막으로. 맞죠? 그럼 막성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미토콘드리아들도 있고요. 이런 게 진핵 세포들이었어요. 근데 원핵 세포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뭐가 없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유전 물질들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 오케이? 근데 세균이 뭐다? 원핵 세포라면 얘들은요 지 새끼들만 존나게 만드는 거야. 새끼 놓는 거야. 증식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인마는 뭐가 없어요? 발생과 생장을 안 합니다. 얘는 그냥 증식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생명체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생명체라면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 사람이라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쪼개지는 과정이죠.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과정입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난할 과정이었죠. 발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예요. 완전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난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생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생장합니까? 세포 분열해가지고 똑같은 세포 계속 만드는 거예요. 키가 큰다는 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발생과 생장이라는 게 존재하죠. 일반적인 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요. 하지만 인마는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팁을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당연히 발생 생장이 있다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수준에 들어가서 증식하는 거야. 자, 쉬는 타임 잠시 가지겠습니다. 1분. 열정이 너무 좋아요. 왜 안 봐요? 선생님 눈을 엄청 피하네. 선생님 행동하니까. 진우야. 네. 은수야 표정 왜 이렇게 안 좋나? 피곤해? 잠깐만 은수야 네 옷 너무 바닥 끄인다. 네 옷 더러워질라. 진짜? 그러네. 약간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복습? 안 먹어요? 복습 어차피 하고 왔죠? 안 하나 이해돼?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열정이 막 넘쳐. 26분밖에 안 됐네. 좋았어. 자, 바이러스 실험 과정만 보고요. 이제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안 했던 거. 화성 안 했죠, 저번에? 탐구 과정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문제 풀려면 우선 좀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탐구는 뭐예요? 탐구. 진우 오빠는 남자네요? 안경도 꼈네요? 앞머리도 잘래요? 탐구. 얼굴에 여드름이 왜 없어요? 이게 의문점에서 시작해서요. 실험을 하고요. 관찰하는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저번에 세균 여과기가 있었어요. 세균 여과기는요. 누구를 걸러준다? 세균을 걸러준다. 그럼 세균을 여기다 부으면요. 세균이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겠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균 여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이 식물이 있어요. 입맛 병 걸렸다 이 새끼. 자, 얘는요. 바이러스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병 걸린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네요. 이걸 즙을 만들어 볼게요. 액체로.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겠죠? 이 말을 어떻게? 세균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나면요. 쭉 나오는 여과액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 여과액에는요. 뭐가 있었다? 어머, 바이러스가 여기에도 있네? 바이러스 즙을 넣어줬더니 어머,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서 여과에게도 바이러스가 존재하네. 첫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누구의 크기가 더 크다? 세균의 크기가 더 큽니다. 바이러스가 더 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과정 보겠습니까? 이 여과액을요, 농축시킬 거예요. 증발시키고 나면 밑에 있는 찌끄러기밖에 안 남죠. 농축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머, 다 증발시키고 나니까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녀석 누구예요? 바이러스밖에 안 남겠지. 근데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냥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다. 덩어리? 맞습니다. 결정체네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이러스는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 모양이다.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무생물적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물 넣어가지고 액체로 다시 만들어요.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건강한 이파리에다가 발라줍니다. 발라주니까요. 어머, 내가 처음에 발라준 양은 1g밖에 안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임마가 병 걸렸어. 이때 여기서 나온 바이러스의 양은요 10이 됐어요. 즉 양이 증가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건강한 잎에 발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해보니까 처음에 발라준 양보다는 증가했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 특징은 뭐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는 뭐한다?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끼들 만든다고요. 개수가 많아진다고요. 증식하는 특징, 즉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이러스 실험이었고요. 쉬는 타임 30초. 이때는 쉴 때 약간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안 배웠던 내용 설명할 거예요. 네, 아까 저 DNA 바이러스 RNA 그건 아닌데 그 핵산의 종류 따라서 앞에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 달라진다는 거야. 숙주 먹는 숙주였어요. 먹는 숙주 좋아해? 그 뭐지? 샤브샤브 넣으면 엄청 맛있는데. 미안해. 먹는 숙주가 아니고 이 새끼야 진짜 먹는 숙주 같은 소리야. 근데 이 숙주가 먹는 숙주란다. 그 숙주 대량으로 써가지고 거기에서만 계속 바이러스를 실험해야겠다. 참신한 생각이야. 괜찮네. 그 계기를 내가 잘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나중에 써봐야겠다. 다른 학년한테. 이제 다 쉬었죠? 자, 해보자. 그런데 생물적인 구성 비율까지 저번에 다 했어. 어느 정도 기억은 나죠? 그런 게 있었다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볼게요. 아니, 누구더라? 테슬라 차 만드신 분. 겁나 돈 많잖아. 부자잖아. 누구예요? 한때 도지코인이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랬잖아. 누구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 꿈이 뭐예요? 진호 오빠 꿈이 뭐예요? 직업 말고 꿈. 뭘 하고 싶어요? 뭘 하면서 살고 싶어요? 뭐 말투 3D 그래픽 어? 그래픽
나중에 우리 집 컴퓨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만드는 거 있으면 오빠한테 연락해야겠네. 자, 그런데 그분한테 폼이 뭐냐고 했더니 뭐가 하고 싶냐고 하니까 나중에 이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대. 화성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서는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하, 목, 도, 전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거기에서도 이 화성이 있는데요. 이 화성은요, 주변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왜? 산화철이니까요. 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성을 관찰을 해보면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존재했대요. 그리고 계절별로 여름과 겨울, 따뜻할 때, 추울 때요. 화성 위에 있는 극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극간. 극간은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산화탄소 얼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겨울은 추우니까 많이 열렸네. 드라이 아이스가 겁나 커져야지 극간이 크게 발달하고요. 여름에는 극간이 작아져요. 아무튼 이 화성에는 과연 인류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화성에 있는 토양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할 건데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요. 화성의 토양을 이렇게 들고 왔어. 첫 번째는요. 램프를 달았어요. 램프를 달면요. 즉 태양빛이 비춰준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생명체면요. 태양빛을 통해서 뭘 한다? 강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생명체의 특징 두 번째,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의 뜻이 뭐였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었어요. 모든 화학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커지는 반응이죠. 작은 것이 모여서 합성하는 반응이죠. 커지는 반응입니다. 1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물질이 작아지는 반응, 분해하는 반응이네요. 오케이? 첫 번째는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커지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요, 분해하는 반응이었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어야겠죠? 즉 열을 흡수해야 되죠?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에요.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인마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다? 강합성이 있었고요. 빛을 통해서 작은 물질들로 무기물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거.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있었어요. 요소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아무튼 자, 분해하는 과정은요 반대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니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시킨다. 열을 방출시킨다.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열을 받았으니까 인마가 열을 버리면서 내려옵니다. 주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 태우면 그 주변이 따뜻하잖아요.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생명체 내니까요. 자, 커지는 반응과 작아지는 반응, 합성하는 반응, 분해하는 반응을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커지는 걸 동하작용이라고 배웠고요. 작아지는 반응을, 분해하는 반응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하작용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화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요. 과연 물질 대사를 할까? 동하작용과 이하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옆에서 넣어주고 있는 물질이 방사성 동위원소 14번짜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는 탄소는요. 몇 번이다? 6번입니다. 자, 6번이니까 원자번호는 왼쪽 아래에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왼쪽 위에는 뭘 적습니까? 질량수를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무거운지 비교하는 숫자야. 무슨 소리 들린대? 자, 수소, 헬륨, 리튬, 펠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아무튼 이런 식으로 쫙 적다 보면요. 자, 10번은요. 양성자 몇 개? 처리해. 자,
아프겠다. 야무지게 때리는데? 알아서? 좀 야무진 것 같은데? 원자번호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어? 그 양성자. 양성자수. 또 전자수. 기억나죠? 기억 안 나도 돼요. 따로 나한테 오세요. 다 필요 없고요. 10번이면요. 양성자 10개니까 플러스 10. 원자핵이랑 전자 몇 개? 10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끝. 20번이면요. 양성자 몇 개예요? 20개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20. 전자는 몇 개? 20개예요. 마이너스 20 되는 거야. 15번이면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16번이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19번이면요. 플러스 19. 전자 19개니까 마이너스 19 해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 자, 여기서 봤을 때 탄소는요, 잘 봐. 보통 양성자가 몇 개예요? 6번이면 6개, 7번이면 7개, 8번이면 8개야. 6번이니까 탄소는 양성자 몇 개? 6개지. 그럼 중성자도 몇 개? 6개예요. 6 더하기 6은 얼마? 12죠. 그럼 탄소 자체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증연수. 아무튼 12가 돼야 돼. 근데 더 무거운 녀석이야. 14. 방사성 동위원소. 뭐 색깔이 나오고 아무튼 이걸 안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이 녀석을 쓰지 않고 굳이 더 무거운 녀석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이게 담겨져 있는 이산화탄소든지 뭐든지 간에 왜 이 탄소를 이용하는 걸까요? 얘를 넣어주면요, 얘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12자를 쓰지 않고 14자를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화성에는요, 과연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까? 라는 질문에서 실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림프 갖다 주니까요. 강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랑 물 먹어야지. 오빠 오늘 물 먹었어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오로라? 오로라, 쯔쯔 써놓은 거? 오로로? 자, 그럼 부가적으로 산소기체 만들어지니까 개이득이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방사성 물질 이거 들어있는 거 이산화탄소 첨벙하면요. 얘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14짜리로 이동하겠지.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아,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아무튼 강합성을 하면 이 빛을 가지고 강합성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옆에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왜? 강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학교에서 깊숙하게 설명 안 하면 내가 설명 안 할까요? 우선은 즉 14자를 씀으로써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 자, 림프를 갖다 째줌으로써 강합성을 하고 있는, 강합성은 뭐다? 동화작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좀 더 따뜻해야지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밑에다가 가열시켜 주겠네요. 첫 번째는 강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다?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토양에다가 호흡하는 아이가 있으면 탄소 14짜리 유기영양분을 처먹었어. 그럼 얘가 호흡하니까 뱉을 때 무슨 산소, 뭐 나와요? 날숨. 나갈 때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죠? 나오면 계측기에서 빠바바바바 신호가 오겠죠? 오케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14짜리 질량을 가진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계측기에다가 신호를 줄 거예요. 자, 호흡을 하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유기양분을 넣어준 양분 밥을 줬어. 밥을 줬는데 호흡하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 생성되면서 계측기에 반응이 오겠죠. 즉 뭘 확인한다? 호흡이니까 이하 작용을 하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동화작용, 이하작용, 맨 끝에도 이하작용이에요. 자,
자, 영양분 그냥 넣어줬어. 그냥 영양분. 화성 토양이 있는데 잘 생각해요. 이 공간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요. 기체를 주고받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산소가 많아져요? 누가 더 많아져요?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지죠? 기체 조성비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기체 조성비가 달라지니까 신호가 올 거예요. 근데 기체 조성비 찾아보니까 변함이 없어. 결국 첫 번째는 동화작용,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하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국은 화성에는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성 토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세 가지가 대략적으로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물어볼게요, 오빠. 첫 번째, 자 이거는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다? 햇빛을 대신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뭘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한다? 합성을 하는, 광합성 같은 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동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두 개는 뭐다? 이하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오빠 세 번째는요,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 생명체가 있다면 그 기체 조성이 달라집니다. 산소가 많은지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변화가 생길 거야. 산소 처먹고 이산화탄소 내뱉을 테니까. 오케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 이유는 뭐다? 화성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자, 이제는 진짜 쉬는 타임 줄 거예요. 자, 쉬는 타임 지금 잠시 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